이번 시간 함께 공부할 내용은요, 바로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. 자,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살펴봤던 내용과 완전 흡사합니다. 굉장히 비슷해서 우리가 그 접근 방법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. 3차 방정식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이다. 자, 이 3차 방정식의 세 근을요, 우리가 알파, 베타, 감마라고 각각 가정을 해 봅시다. 그러면 우리는 근이라는 거는 인수분해 형태로 표현할 수 있었죠. 그쵸? 무슨 얘기냐? 최고차항의 개수 a와 그 다음에 근 요 a 알파 베타 감마를 우리가 안다면 이 정보를 이용해서 인수분해 형태로 모양을 바꿔줄 수 있다는 거죠. 어떻게 되는 겁니까? 바로 a로 묶은 상태에서 x-알파, x-베타, x-감마는 0이다 라고 요렇게 우리가 최고차항의 개수 근을 안다면 인수분해 형태로 이렇게 바꿔 표현이 가능한 거죠. 그러면 요거는 인수분해 형태를 전개한 3차 방정식, 그리고 너는 이 전개한 식을 다시 한번 인수분해한 우리가 묶은 3차 방정식, 즉 이 두 3차 방정식은 같은 겁니다. 그쵸? 자,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근을 이용하여 표현한 이 3차 방정식을 다시 한번 전개를 해볼 거예요. 그러면 우리가 요 곱셈 공식에 의거하여서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. 자, a로 묶인 상태에서 x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x제곱, 다음에 플러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x, 다음 마지막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하고 요렇게 전개가 되는 걸 알 수 있죠. 자,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을 다시 한번 a를 주고 모양을 정리했을 때 이렇게 a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x제곱, 그리고 a 곱하기 알파 베타, 아이고 이쁘게 쓸게요. 다시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x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베타 감마, 길기도 하다. 자, 이렇게 정리가 깔끔히 됐습니다. 그러면 이 모양에서 당연히 지금 같은 식이기 때문에요, 개수들이 다 같아야 된다는 거죠. 자, a는 요렇게 같으니까 얘기할 거 없습니다. 그럼 누구는, 요 b는 누가 되는 겁니까? 요렇게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베타 감마의 합으로 볼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요 c는 누구에 해당하는 겁니까? x의 개수니까 요렇게 요게 c에 해당하는 거겠죠.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요 d 상수항은 누구에 해당하는 거겠습니까? 바로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베타 감마가 되는 거겠죠. 자, 그래서 요걸 이쁘장하게 다시 한번 적어줄 거예요. 이 b라는 값이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고요. 그 다음에 c가 a 곱하기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고요. 그리고 요 d는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베타 감마. 자, 요렇게 정리가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형태에서요, 첫 번째 1번 드디어 등장하는 근과 계수의 관계입니다.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, 즉 세 근의 합은 얼마다? 양변을 마이너스 a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a분의 b다. 그리고 두 번째, 세 근의 두 개끼리의 곱의 각각의 합은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양변을 a로 나눠서 a분의 c다. 그리고 세 번째, 자, 알파 베타 감마 세 근의 곱은 마이너스 얼마다? a분의 d다
라는 거를 우리가 요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요. 당연히 얘네들 이 세 개의 근을 구하는 상황이 아니라 합과 곱으로의 표현으로 바꾸어줄 수 있다면 우리는 근과 계수의 관계로도 충분히 그 값을 구할 수 있다예요. 다시 한번 누구를? 합과 곱을. 자, 합곱 얘기 또 나왔습니다. 그럼 이거 지금 또 누구하고 연관지어서 문제가 나올 수 있겠다. 곱셈 공식의 변형과 연관지어서 얘기할 수 있겠다. 자, 그래서 특별히 이 3차 방정식의 개수가 만약에 1이라고 하면요. 즉 a 값이 1이라고 하면 우리는 자, 3차 방정식의 근의 형태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. x-알파, x-베타, 그리고 x-감마는 0이에요. 최고창의 개수가 1이라고, x세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면요. 그럼 전개했을 때 분명히 너는 요렇게 우리가 여기에 누가 들어오겠습니까? 세 근의 합이 들어오겠죠. 이렇게. 그리고 x제곱이 올 거고요. 그리고 여기 x의 개수엔 누가 옵니까? 두 근끼리의 곱의 합이 들어오겠죠. 그쵸? 그 다음 마지막 마이너스 해놓고 세 근의 뭐다? 곱이 들어온다. 요런 구조를 띠겠다라는 것까지 같이 세트로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요렇게 기억만 해주시면 우리가 3차 방정식은 크게 어렵지 않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런데 이 형태에서 우리가 3차 방정식이요. 3개의 근을 가질 때 만약에 3개의 근 중 근 하나가 어떤 형태의 근이 나왔냐면 만약에 p 플러스 q 루트 m과 같은 이런 유리수와 무리수의 구조로 이루어진 그런 근을 가지고 있다면요. 마찬가지로 2차 방정식과 마찬가지로 나머지 한 근도 반드시 누가 되는 겁니까? 나머지 한 근 반드시 p-q 루트 m이 되어져야 합니다. 자, 이거 왜 그런 거냐면요. 분명히 3차 방정식은 어떤 3개의 근을 가질 때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어질 거예요. 즉 x 플러스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해볼까요? 그러면 뭐 하나는 알파라고 해보죠. 그럼 요렇게 만들어지고요. 뭐 최고차항 계수 모른다고 합니다. 그랬을 때 분명히 여기에는요 x에 관한 2차식의 형태가 올 거예요. 인정합니까? 그쵸? 여기는 1차니까 반드시 넌 2차거든요. 그러면 이 2차식에서 요 형태의 근이 나왔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. 그럼 당연히 2차 방정식의 우리 그 근은요 반드시 어떤 형태의 근을 갖는다? 켤레근을 갖는다.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 근이 여기에서 나왔구나. 그러면 나머지 한 근 무조건 그 켤레근이 나올 수밖에 없구나 라고 요렇게 스토리가 이어지는 겁니다. 자,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요. 두 번째 어떤 근 한 개가 모습이 이렇게 됩니다. 어떻게 표현되냐? p 플러스 qi 즉 실수와 허수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근이 나온다. 이 복소수가 나온다는 거예요. 그럼 당연히 나머지 한 근도 무엇가 됩니까? 바로 p-qi가 되어야 한다. 방법은 똑같습니다. 이렇게 2차식이기 때문에 2차식으로부터 발생되어지는 근은 무조건 켤레근.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나머지 한 근의 형태도 켤레근으로 존재해야 한다. 이거 완전히 2차 방정식하고 그 구조가 똑같다는 얘기죠. 그래서 여기까지
자, 3차 방정식의 켤레근도 2차 방정식과 비슷한 내용으로 이렇게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는 걸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